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또 오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과 또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스카프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들에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해안선 차트 통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요새 증시가 조금 연초 들어서 이제 조금 늦게 산타 랠리가 시작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아주 소폭 강보합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과연 3,000선을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을지, 코스닥은 또 1,040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연말 정산을 마무리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연말에 사줬던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관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모두 합쳐서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2,9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정도, 개인은 5,200억 정도 각각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8,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화학, 기아, 삼성전자 우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하락을 했습니다. NC소프트나 일부 게임 콘텐츠들은 외국인 순매수세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 굉장히 오늘도 두 번째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 맞이한 가운데 코스피가 외국인 개인 순매수에 굉장히 상승을 해줬고요. 당초반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3,000선에게 안착을 시도했지만 아무래도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실어지면서 아무래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들어와줬고요. 이에 대해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기관도 많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그래도 3.85포인트 상승을 해서 1,037포인트 수성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3,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1,700억 정도, 외국인은 2,200억 정도 각각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HLB와 유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시티젠,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했고요. LNF, 첨보, 에코프로벤, 펄어비스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 기타 제조, 오락문화, 건설까지가 되겠고요. 하락 업종은 중위복제, 일반 전기전자, 화학, IT, 하드웨어까지입니다. 역시 코스닥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좀 사랑을 받았고 올해도 어떤 종목들이 또 사랑을 받을지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을 좀 보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90원대까지 상승하며 안착을 해줬는데 헝다그룹이 드디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그 위안화 강세가 줄어들면서 이 역효과로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달러화가 95선 후반대까지 오르면서 초반에 조금 낙폭했던 것을 좁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3원가량 올라서 1,190원대 초반에 안착을 했는데요. 당초반 위안화 강세 그리고 달러와 약세 흐름에 조금 하락했지만 아시아 증시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승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은행 연구원에서는 수급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내고가 더 많았으나 홍콩 증시 하락으로 아시아장이 리스크오프 분위기라며 이에 연동되어 환율도 올랐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잘 참고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올해 금리 상승이 또 2회 정도, 최소 2회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지금 달러 변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굉장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FOMC 앞두고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5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의 긴축 완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예상대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론이 주가에 반영되는 1월 효과 굉장히 크죠.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일에서 8일 열리는 CES 2022는 정보기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줄 전망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작년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건강,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본다면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런 주요 종목들을 가지고 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ETF 얘기를 요새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ETF가 굉장히 핫했고요.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그만큼 ETF도 올랐고 떨어질 때는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주가 방어 역할을 해줬다는 것에서 ETF로 쏠리는 관심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ETF를 쓸어 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였습니다. 미국 테크가 그 다음으로 이뤘고요. 세 번째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네 번째가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였고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에 이런 것들이 주도했고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주도해 나가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예상해 볼 때 또 올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있듯이 우리 개인들이 지금 ETF 시장에서 총 9조 원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위 10개가 6조 원 이상 금액이 몰리면서 이 절반 이상의 금액이 상위 10개 종목에 쓸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주식을 편입하는 ETF가 4개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한국이 3개 그리고 중국이 2개 이렇게 뒤이어서 따라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집중한 것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평균적으로 보면 코스피 상승률은 1.1% 정도. 그런데 이 상위 10개 ETF 평균 상승률은 21.2%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40.4%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해외 증시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미국 증시가 올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이런 ETF에 관심 가져보시면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입니다. 두산 중공업, 일진파워,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기계입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죠. 네, EU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투자 녹색 분류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현지 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보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초안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조달 자금과 안전한 폐기물 처리장에 갇힌 원전에 대한 투자 사업은 환경 기후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조금 외국인들이 바로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월 초에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는 건 당연하다,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투자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기관에서 약간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일진파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그저께 굉장히 조금 양봉을 만들어내다가 막판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야 요새 워낙 장 초반에 뿔을 다는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 부분을 많이 받아줬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한 번 차익 실현했지만 다음번에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올 초에 외국인들이 정리하는 그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진기계입니다. 한진기계 역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종목은 사실은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정리하고 나가고 개인들이 조금 관심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진기계 역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대장주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사실은 외국인의 이러한 물량 던지기는 이미 예고되었다.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외국인의 물량 정리가 끝나면 사실은 기관도 물량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1월 한 달간 우리가 조금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기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쏟아지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곧이어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는 종목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한번 나간다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기다렸다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해야 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초 지금 이 물량 내놓는 것들이 끝나면 반등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올랐다 빠진 종목 다시 보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세력의 움직임 이후 돌아오는 실적 타이밍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 그래서 장 막판에 장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